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돈봉투를 받았다는 전 도의원의 진술이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어 무죄를 선고한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결했습니다. 익산시의회가 본회의에서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익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장 후보자는 임명 전에 반드시 인사청문을 거치게 됐습니다. 시의회는 맹탕 청문을 탈피하기 위한 검증 능력 확보가 요구되고 있습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1일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되자 부당한 업무 과중 때문이라는 정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경찰이 고인의 극단적 선택 경위를 밝히기 위해 동료 교사 등 주변인들에 대한 조사에 나섰습니다. 초산 연령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익산시 임신부 10명 중 고령 산모가 3명꼴로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합병증과 염색체 이상 등 위험성이 높아 별도 지원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9월 6일 수요일 종합뉴스입니다. 지난해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의원에게 돈봉투를 전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던 강임준 군산시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재판부는 오늘 김종식 전 의원의 진술은 믿기 어렵고 일관성과 신빙성이 없다는 원심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모영숙 기자입니다. 항소심 재판을 받기 위해 법원으로 들어서는 강임준 군산시장. 지난해 지방선거 당시 김종식 전 도의원에게 돈을 건넨 혐의로 지난 5월 열린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당시 재판부는 김 전 의원의 진술 외에는 금품 제공을 입증할 증거가 없고 진술이 자주 바뀌어 신빙성이 없다고 판단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 백강진 부장판사는 넉 달 만에 열린 항소심에서도 검사의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항소심 재판부는 돈을 받았다는 날짜와 상황, 시간 등에 대한 김 전 의원의 진술이 계속 바뀌는 등 일관성이 떨어진다고 판시했습니다. 또 김종식 전 도의원이 돈을 받은 시간에 10명 정도가 있었다고 진술했지만 그 시간은 교인들의 예배 시간으로 혼자 뵀을 시간이었다며 신빙성을 갖기 어렵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여러 차례 돈을 받은 경우 한 번 진술이 어긋나면 다른 것도 의심해봐야 한다는 대법원 판례 등을 고려할 때 김 전 의원의 진술은 신뢰할 수 없다는 원심 판단을 받아들였습니다. 돈 거래를 입증할 수 없다고 본 재판부는 전달자로 지목된 유선우 전 시의원과 돈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김 전 의원에게도 무죄를 선고했습니다. 다만 김 전 의원의 회유를 시도한 서지만 시민발전 전 대표와 정석산 씨는 강 시장이 매수를 요구했다는 증명이 부족했다는 점을 들어 각각 벌금 200만 원의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6개월의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습니다. 2심에서 무죄 선고를 받은 강임준 시장은 시정에 더욱 매진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시민 여러분께 죄송스럽죠. 이런 일로 한창 바쁜 군산시정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한 것이 먼저 대단히 죄송하고 또 이렇게 현명한 판단을 해주신 재판장님께 감사도 드리고 사실 많이 힘들었지만은 이제 그동안에 좀 시정 업무가 좀 터덕거리고 했던 부분들을 잘 추스려서 군산시가 지금 아주 중요한 시점에 있는데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검찰은 법리 검토 등을 거쳐 상고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KCN 모영숙입니다. 세번금 예산 대폭 삭감 사태가 지난 잼버리 파행에 대한 보복성 조치였다는 정황이 드러났습니다. 민주당 김윤덕 의원이 국토부, 해수부의 내년도 성과계획서를 분석한 결과 정부가 잼버리 사태가 일어나기 전까지만 해도 새만금 SOC 사업 추진에 매우 적극적인 입장을 취해온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토부는 계획서의 항공 수요에 미리 대응하기 위해 신공항 사업에 대한 적기 투자를 강조하고 내년 하반기 착공을 위해 790억 원의 공사비를 반영해야 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해수부는 물류 인프라의 항만시설 확충 사업 사례로 새만금 신안 예산 1,677억 원을 적시했습니다. 김 의원은 정부가 이같이 성과를 낼 계획이었지만 실제 내년 정부 예산안에는 공항 65억 원, 신항 438억 원만 반영됐다고 주장했습니다. 새만금 예산 삭감과 개발계획 재수립 등에 맞서 도민들이 상경 집회에 나서게 됩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가칭 정부긴 비상대책회의가 오는 10일쯤 출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단체가 출범하면 국회와 정부 부처를 대상으로 대규모 상경 집회에 나서 새만금 보복성 예산 삭감과 신공항 사업 중단 등 정부를 고립시키려는 정부와 여당에 대한 비판 수위를 높여나가게 됩니다. 한편 전북의 비상대책회의에는 전북 애양본부와 도의회, 시군의회, 시민사회단체 등 70여 곳이 참여할 전망입니다. 익산시 의회가 정부의 새만금 SOC 사업 예산 삭감 철회를 촉구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오늘 제254회 임시회를 통해 유재구 의원이 발의한 새만금 SOC 예산 삭감 반대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익산시 의회는 정부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라북도에 뒤집어 씌우며 새만금 사업에 발목을 잡는 SOC 예산 삭감을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국정조사 등을 통해 잼버리 논란의 사실관계를 명확히 규명하는 한편 국토 균형 발전을 위해서라도 새만금 예산 삭감을 즉시 중단하라고 강조했습니다. 정부의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을 규탄하는 대규모 집회가 열립니다. 민주당 정북도당은 내일 오후 5시 국회 앞에서 이재명 당대표를 비롯해 한병도 도당위원장 등 2천여 명이 참석할 예정입니다. 전북도당은 새만금 SOC 예산 대폭 삭감을 규탄하고 국회 예산 심의 단계에서의 예산 증액을 요구할 예정입니다. 앞서 도내 민주당 국회의원들은 새만금 SOC 예산 삭감은 잼버리 파행 책임을 전북으로 전가하려는 보복이라며 비판했습니다. 전북도가 이달 말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추진단을 출범할 전망입니다. 전북도는 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산학연관이 함께하는 추진단을 구성하고 이달 말 출범식을 가질 계획입니다. 또 전북 테크노파크 조직에 사무국과 전단팀을 두고 2차 전지 연구개발과 인력 양성 등 특화단지를 집중적으로 육성해 나갈 방침입니다. 새만금은 넓은 부지와 기반시설 확장성 등에 힘입어 지난 7월 2차 전지 특화단지로 지정됐습니다. 익산시 의회가 오늘 열린 제254회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인사청문회 조례안을 통과시켰습니다. 이로써 익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대표 후보자는 임명 전에 반드시 인사청문을 거쳐야 합니다. 지방의회가 인사청문 의무화에 나선 만큼 맹탕청문을 탈피하기 위한 검증 능력 향상이 요구됩니다. 최정호 기자입니다. 6일 열린 익산시의회 제254회 임시회 2차 본회의. 기획행정위원회 위원들이 공동 발의한 익산시 인사청문회 조례안이 최종 통과됐습니다. 이로써 익산시가 출자하거나 출연한 기관의 대표 후보자에 대해 인사청문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대상 기관은 앞서 익산시의회와 익산시의 협약에 의해 인사청문이 이뤄졌던 도시관리공단을 포함해 문화관광재단과 푸드통합지원센터 등 우선 3곳입니다. 여기에 앞으로 익산시가 예산을 들여 설립하는 기관이라면 인사청문 대상에 포함됩니다. 도시관리공단, 문화재단, 그다음에 푸드종합지원센터 3개 청문회를 해야 된다. 또 이제 앞으로 하면은 생기면 해야죠. 인사청문을 담당할 위원회는 10명 이내로 구성됩니다. 또 익산시로부터 인사청문 요청이 들어오면 10일 이내에 인사청문을 마치게 됩니다. 인사청문은 시민들의 알 권리 충족을 위해 공개가 원칙이지만 국가 기밀과 연관되거나 개인 사생활 침해 우려가 큰 경우 등에는 비공개가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하지만 익산시의회가 인사청문을 진행한다 해도 자치단체장의 고유 권한인 인사권 행사를 제한할 수는 없습니다. 시의회가 최종 채택한
인사청문 종합의견은 참고사항으로 활용됩니다. 그럼에도 이산시 입장에서는 시의회의 인사청문 종합의견이 부정적으로 채택될 경우 인사 부실 지적을 피할 수 없게 되기 때문에 부담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인사권 좀 하는 건데 이제 정치적인 부담이 있지 의회에서 안 된다고 하면 개정된 지방자치법에 따라 이산시 출자 출연 기관장에 대해 인사청문 의무화에 나선 이산시의회. 이제 임명 전 통과 의례로 여겨지는 맹탕 청문을 탈피할 수 있는 철저한 검증 능력 확보가 무엇보다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KCN 최정호입니다. 군산시 의회가 문화체육관광부의 문화도시 심사를 재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오늘 임시회 본회의를 통해 서동환 의원이 발의한 문화도시 심사 재개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군산시 의회는 문화도시는 지역문화진흥법에 따라 지정하는 것인데도 내년도 정부 예산안에서 관련 사업비 전액이 삭감되면서 문화도시 지정심사가 중단된 것은 납득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한편 군산시는 지난 2021년 예비문화도시로 지정됐습니다. 군산 제주간 여객기 운항이 오는 15일부터 재개되고 이스타 항공의 추가 취항도 전망됩니다. 군산공항은 진에어가 오는 15일부터 군산 제주 노선 운항을 하루 2차례씩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 군산 제주 노선 운항은 미군 측 활주로 포장 공사로 지난 4월 1일부터 8월 말까지 중단됐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스타항공이 국토교통부와 미군 측을 상대로 노선 허가 절차를 진행하고 있어 이르면 오는 10월부터 추가 취항에 나설 것으로 보입니다. 익산시가 용안 생태 습지를 지방정원으로 등록하기 위해 내년부터 관련 시설 확충에 나섭니다. 익산시는 올해 전문 용역 결과가 나오면 내년부터 방문객 편의시설 구축 등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이어 오는 2026년까지 용안 생태 습지 지방정원으로 등록시킬 계획입니다. 용안 생태 습지는 축구장 170개 규모인 68헥타르에 거쳐 하천 생태계를 보호하면서 주제별 체류형 프로그램을 접목시킨 지방정원으로 운영되면 새로운 관광 거점으로 활용될 수 있습니다. 도의회가 군산시 의회에 이어 새만금 국가산단 2차전지 특화단지에 화학재난방재센터 설치를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제403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정희 의원이 대표 발의한 이 같은 건의안을 채택했습니다. 박 의원은 지난 2014년 군산 화학물질 관리 제도가 제작된 이후 화학물질 유출 사고는 끊임없이 발생해 13건에 달한다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군산시 의회도 지난달 29일 임시회 본회의에서 이 같은 건의안을 통과했습니다. 군산 초등학교 교사가 지난 1일 동백대교 아래 해상에서 숨진 채 발견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경찰이 고인의 극단적 선택 경위를 밝히기 위해 조사에 나섰습니다. 김은석 기자입니다. 군산의 한 초등학교 교사가 사망한 지 5일이 지났습니다. 학교 앞에는 고인을 향한 애도의 물결이 가득합니다. 추모 공간에는 학생들과 동료 교사들이 숨진 교사를 생각하며 적어놓은 쪽지들이 있습니다. 숨진 교사가 극단적인 선택을 한 이유로 직장 내 갈등, 업무 과다 등 여러 추측이 나온 상황. 군산해경은 본격 수사에 들어갔습니다. 해경은 참고인 조사와 휴대전화 포렌식 등을 통해 정확한 사고 경위를 파악하는 중입니다. 경찰은 6일까지 참고인 5명을 조사했지만 특별한 사항들을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그 참고인 조사가 몇 명 정도 됐을까요, 지금? 조사 전교사 2분, 행정실 1분, 그다음에 강사분이 계시대요 2분. 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특별한 사항은 뭐 없었던 걸로. 업무 과다라든지 이런 말씀들도 없으셨던 거예요? 특별한 징후는 확인하지 못한 걸로 알고 있고요. 경찰은 고인의 휴대폰 포렌식도 요청해놨습니다. 포렌식은 저희 서해지방해양경찰청에 의뢰를 했고요. 장비가 있어서 보통 통상 한 15일 정도 걸린다고 했는데 좀 사안이 좀 관심사가 높은 사안이다 보니까 좀 빨리 요청을
빨리 해달라고 요청을 했어요. 그래서 아마 이번 주 말 아니면 다음 주 초에 나올 것 같습니다. 해경은 포렌식 결과가 나오는 대로 해당 초등학교의 교장도 참고인으로 조사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학교 내 참고인들은 지금 조사가 된 상태고 교장 선생님은 포렌식이 완료된 뒤에 참고인 조사할 예정이거든요. 범위를 더 넓힐지 여부에 대해서는 한번 문의가 필요한 사항입니다. 고인의 극단적 선택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CN 김은서입니다. 선우도 해수욕장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실종된 50대 남성 관광객이 시신으로 발견됐습니다. 군산 해경에 따르면 어제 오후 5시 26분쯤 흑도 남쪽 11km 해상에서 조업을 하던 어선이 시신을 발견했다고 신고했습니다. 지문대조 결과 발견된 시신은 선유도 해수욕장 인근에서 해루질을 하다가 실종된 50대 남성 관광객으로 최종 확인됐습니다. 익산 마동에 짓고 있는 GS건설 아파트에서 천장균열로 누수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GS건설 아파트의 구조적 결함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균열 보수와 지속적 관리가 필요하다고 보고 시정 조치를 내렸습니다. 이에 따라 GS건설 측은 다음 달까지 구조 안전 점검을 마치기로 했습니다. 현재 이 아파트는 30%의 공정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5년간 도내에서 적발된 농업정책자금 부당대출금이 100억 원을 넘습니다. 국민의힘 정의용 국회의원이 밝힌 농립축산식품부 자료를 보면 농업정책자금 부당대출금 규모는 127억 원으로 나타났습니다. 유형별로 보면 사업자가 목적과 다르게 쓴 대출금이 전체 64%인 81억 원을 차지했습니다. 또 대출 기간이 규정을 어긴 대출금도 20억 원으로 집계됐습니다. 도의회가 정부의 일본 수산물 수입 전면 중단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도의회는 일본 정부의 원전 오염수 방류 중단 촉구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결의안을 통해 일본 오염수 방류가 해양 생태계를 파괴하고 인류 생명을 위협하는 행위라고 지적하며 일본의 일부 현에 대해서만 실시하고 있는 수산물 수입 중단 조치를 일본 전역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저출산 고령화 문제는 더 이상 어제 오늘 일이 아닙니다. 우리나라의 고령 산모는 10명 중 3명으로 초산 연령은 계속 높아지고 있는데요. 익산시에도 고령 산모의 추가 지원 정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조아가 기자입니다. 지난 2020년 익산시 938명의 산모 중 35세 이상 고령 산모는 256명이었습니다. 2021년에는 846명 중 236명의 산모가 고령 임신이었고 지난해도 고령 산모는 1,001명 중 251명이었습니다. 익산의 고령 산모의 비율은 3명 중 1명꼴입니다. 고령 산모는 염색체 이상과 합병증 등 부작용이 있을 수 있어 주기적인 검진을 통한 위험평가와 관리가 요구됩니다. 전문가들은 고령 임산부에 대해 기형아 검사 등 적극적인 산정 검사를 통해 부작용을 줄여야 한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고위험군에 속한 고령 산모가 받게 되는 기형아 검사인 니프티 검사가 평균 50만 원대, 비급여 진료입니다. 고령 산모들은 이제 니프티 검사 추가로 하실 수는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세한 거는 원장님이랑 의논을 해보셔야 돼요. 한 50만 원대 되는데 그거는 비급여. 그거는 이러한 검사 시기를 놓칠 경우 고령 산모에 나타날 수 있는 위험군들이 높아집니다. 이에 따라 고위험군 산모의 차별화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저는 고령 산모가 증가하는 추세에 따라서 고령 산모만을 위한 별도의 지원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요. 또한 고위험 임산부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전체적인 지원 금액을 상향시켜줄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에 대해 익산시는 고령 산모에 대한 별도 지원은 일반 임산부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부정적인 입장입니다. 차라리 그러면 임산부 전투화 대신은 289만 마리기를 좀 증액을 검토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말씀드린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무조건 고령이라고 해서 돈을 더 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그게 민원이 돼요. 형평성의 문제예요. 하지만 갈수록 늘어나는 고령 산모에 대한 추가 지원은 출산 장려를 위해 필요해 보입니다. KCN 조아가입니다.
익산시는 6일부터 다이로운 밥차를 운영합니다. 시는 다이로운 밥차로 오는 12월까지 수요일마다 저소득 주민 300명에게 한 끼 식사를 제공합니다. 밥차는 평상시 행복나눔 마켓에서 운영되며 매월 첫째 주에는 특정 지역을 찾아가는 이동밥차가 운영됩니다. 또한 밥차에서는 취약계층을 위해 복지 정보와 건강 체크도 지원하고 있습니다. KDB 산업은행이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입주 기업을 대상으로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전북도에 따르면 산업은행과 전북도는 오는 11일 도청에서 2차 전지 금융지원 업무 협약을 맺습니다. 이번 협약으로 산업은행은 새만금 2차 전지 특화단지 입주 기업에 1%대 저금리 대출을 지원합니다. 이번 지원으로 재정 여건이 어려운 기업의 자금 사정에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국내 첫 레이더 인공위성으로 찍은 새만금 영상이 공개됐습니다. 카이스트 인공위성 연구소는 지난 5월 누리호 3차 발사 때 우주로 보낸 차세대 소형위성 2호가 새만금 등 국내외 주요 지역을 촬영한 영상을 공개했습니다. 연구소는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산한 우주용 영상 레이더를 이용해 촬영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영상은 지구 상공 550km 궤도에 안착해 지난달 31일 촬영한 것으로 새만금 방조제와 동서남북도로 수변도시 등이 담겼습니다. 계속해서 전북권 뉴스입니다. 전화금융사기 조직의 대포 유심을 건넨 혐의로 붙잡힌 일당이 검찰에 넘겨졌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사문서 위조와 전기통신법 위반 등의 혐의로 폭력조직원과 휴대전화 대리점주 등 3명을 구속해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이들은 지난해 6월부터 넉 달 동안 전주의 한 휴대전화 대리점에서 가입 신청서를 위조해 대포 유심 100여 개를 만들었고 전화금융 사기 조직에 이를 넘겨 2천여만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들에게 분실 신분증을 준 유흥업소 종업원 등 2명도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광주고법 전주재판부는 지난해 지방선거에서 자신의 선거구에 있는 성당에 헌금한 혐의로 기소된 전윤미 전주시의원에 대한 항소심에서 벌금 9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유지했습니다. 재판부는 의례적으로 성당에 헌금한 것으로 보이고 낙선자와의 표 차이가 컸던 점 등을 감안하면 원심 판단은 정당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전 의원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해 2월부터 5월 사이 자신의 지역구에 있는 성당 2곳에 4차례에 걸쳐 140여만 원을 기부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도내 취업 준비생을 위한 전북 일자리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전북경제통상진흥원과 지역 17개 대학이 공동 주관하며 오는 21일 전주 화산체육관에서 열립니다. 이번 행사에는 50여 개 기업이 참여해 현장에서 직원을 채용합니다. 또 공공기관과 금융권, 대기업 채용 설명회도 진행됩니다. 구직자는 오는 19일까지 전북 일자리센터에 미리 신청해야 참여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전북권 뉴스 조아갑니다. 익산 성지순례 여행 상품에 참가 신청이 몰리면서 하반기 운영 회차가 완판됐습니다. 익산시에 따르면 성지순례 상품인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이달부터 오는 11월 25일까지 11차례가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에 따라 최근 참가 접수를 받은 결과 신청자가 몰리면서 3주 만에 하반기 운영 회차가 모두 완판됐습니다. 다이로운 익산여행은 원불교 총부와 나바위 성당, 두동교회, 신곡사 등 4대 종교 성지를 둘러보는 1박 2일 여행 상품입니다. 다음은 우리 동네 소식입니다. 지난 6일 독거노인 및 장애가정 등 60세대를 대상으로 오산면 지역사회 보장협의체에서 맛있는 집반찬 지원 사업을 시행했습니다. 이 사업은 연사회 협의체 위원들과 봉사자들이 직접 만든 반찬과 과일 등을 준비해 취약계층 세대에게 전달합니다. (9월) 독서의 달을 맞아 군산시립도서관에서 오는 8일 오후 7시 양정무 교수를 초청해 서양미술에 대한 소통 시간을 가집니다.
양 교수는 르네상스 대가들의 라이벌 열전이라는 주제로 강연을 펼칠 예정입니다. 이어서 내일의 날씨입니다. 내일 전북은 대체로 맑고 낮과 밤 기온차가 커 건강에 유의하시길 바랍니다. 내일 도내 기온은 14도에서 출발해 31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군산은 대체로 맑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내일 익산도 대체로 맑고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남부 모든 해상에서 잔잔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KCN 종합뉴스를 마칩니다. 정확한 보도로 늘 함께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